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 조합이고, 조합은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순열하고 조합 잠깐만 한번 우리가 좀 구분 한번 해보면, 순열. 자, 조합 이렇게 있는데, 순열은 이거야. 자, 5명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 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뽑히는 순서가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반장을 뽑는 경우는 5가지고 부반장 뽑는 경우는 4가지니까 총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게 이제 순열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가 뽑히고 B가 뽑히는 경우와 B가 뽑히고 A는 뽑히가 경우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쵸?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반 뭐 대표 해가지고 뭐 어떤 대표 2명을 내가 좀 뽑을 거야. 알겠지? 어떤 뭐 대회가 있는데 대회 2명. 자, 그러면 조합은 대표 선수 이제 2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A하고 B가 뽑히는 경우나 B하고 A가 뽑히는 경우나 두 개가 서로 뭐 합니까? 같아요. 이렇게 두 개는 같아.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는 20을 갖다가 2로 뭐 해야 돼? 나눠서 10가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순열을 뭐 직책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하고 조합은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거지 각각의 직책이 따로 어쨌든 있지는 않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게 우리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돼. 순열보다는 훨씬 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축구 경기로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뭐, 몇 개 팀이 있다.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2팀을 뽑아서 뭐 경기를 한다든지, 3팀을 뽑아서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겠죠. 서로 다른 엔계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순서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첫 번째 뽑히나 두 번째 뽑히나 의미가 없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열 같은 경우는 n 서로 다른 n계에서 자, 알게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아서 그냥 뽑기만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순열은 약간 2가지로 좀 보면 좋다. 얘들아. 어떻게 보냐면 순열 일단 뽑기야, 뽑기. 자, 뽑기.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나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조합이라는 건 얘들아 그냥 바로 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뽑아만 놓으면 나열은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바로 뽑기가 된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순열을 우리는 뽑기 더하기 나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쌤이 이따가 이런 식으로 문제도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합은 그냥 뽑기다. 순열은 뽑은 다음에 나열까지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야.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NCR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이걸로 먼저 볼게요.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5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으니까 자, 첫 번째 뽑을 거, 두 번째 뽑을 거, 그게 바로 뭐냐면 5 곱하기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분모는 뭐가 와야 되냐면 여기에 얘가 지금 2명을 뽑았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는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수만큼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12, 10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5명 중에서 얘들아 3명을 뽑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큰 수부터 해서 그 개수만큼 오면 되고, 분모는 1부터 시작을 해서 개수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이 식을 써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이 다른 10가지의 색연필 중에서 4개를 내가 택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19, 8, 7을 갖다가 1, 2, 3, 4로 이렇게 나누는 계산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의 수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냐 했냐면 순열이라는 거는 자, 뽑기, 조합, 곱하기 자, n개에서 n개를 뽑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뽑은 개수만큼으로 나열하니까 r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일단 좀 보세요. 조합은 순열을 뭐 하는 거니? 얘가 내려가면 되니까 r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조합은 순열을 r팩으로 나눈 결과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PR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여기 분자는 n팩이 왔죠. n팩 이렇게 왔어요. 근데 분모는 뭐가 왔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가 왔으니까 n-r팩 이렇게 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조합이 되려면 즉 얘가 P가 아니고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되려면 이 순열을 갖다가 다시 r팩으로 나눠야 되니까 r팩이 여기에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면 NPR하고 NCR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NPR부터 보면은 n팩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뺀 거 n-r팩으로 나눈 거가 되는 거고요. NCR이라는 거는 n팩을 갖다가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n-r팩 곱하기 뒤에 있는 거 r팩 이렇게 한 번 더 추가로 와야 된다. 이러한 계산법을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련할 때도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왜 써? 안 써. 만약에 10시 사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미지수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NCR이라는 거는 NPR을 갖다가 r팩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만큼이 NPR이죠. 걔를 갖다가 r팩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계산을 여기 봐봐. 7C3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7팩을 갖다가 3팩 뒤에 거 팩,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뺀 거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7팩, 3팩, 4팩 이렇게 30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7C3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선생님이 한번 계산해보고 나서 얘하고 비교해 줄게요. 당연히 7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7부터 3개니까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렇게 오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7, 5, 35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도 35가 당연히 나와. 왜 그러냐면 얘는 7팩이잖아. 이 7팩이라는 거는 얘들아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여기는 4팩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팩이 얼마냐? 3팩이 6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7, 5, 35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왜? 조금 전처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다만 이렇게 익혀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렇지. 미지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개 딱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NC0하고 NC1 한번 비교해 볼게. 자, NC1은 n개에서 한 개도 뽑지 않겠다. 이런 뜻이니까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NCN은 n개에서 n개를 모두 다 뽑겠다. 이런 얘기야. 자, NPR하고 우리가 구분 당연히 해야 되겠죠. NPN하고 NCN하고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죠. 두 개는.
NPN은 뭐냐면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뭐까지 하겠다는 거야? 나열까지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N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알겠어?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N개가 있는데 N개를 다 뽑는 방법은 당연히 몇 개밖에 없겠어? 한 개밖에는 없겠지. 그래서 NCN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시 3이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개념이니까 약분되죠. 당연히 1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가 P가 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애가 없으니까 여기만 이렇게 있어진다. 당연히 3팩이다. 이렇게 두 개를 꼭 비교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사실 1번보다도 얘가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얘기야. 이 하나 예를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개에서 내가 2개를 뽑는 거하고 5개에서 3개를 뽑는 게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 일단 의미상 얘들아 어떻게 보면 되냐면 5명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한번 해보자. 그럼 선생님이 심부름 보낼 사람 2명을 뽑는 방법이나 심부름을 보내지 않을 사람 3명을 뽑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똑같다는 거지 당연히. 다시 5명이 있는데 심부름 보낼 사람 2명을 내가 뽑아서 보내는 거나 아니면 심부름 안 보낼 사람 3명을 뽑아서 얘네 말고 나머지 2명을 보내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어때? 똑같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야. 계산 한번 해보면 자, OC는 얘들아 5 곱하기 4를 갖다가 1 곱하기 2로 나누는 거죠. OC3이라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자 이거 나눠보면요 이 친구 10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3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도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10인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OC2하고 OC3은 똑같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일반화로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얘기다. 이거 2개를 더한 거는 자 여기서 이거 2개를 더한 거는 앞에 있는 거하고 어떻게 됐어 얘들아? 똑같았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뒤에 거 2개를 더하는 거는 앞에 있는 애하고 뭐가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10시 7이다 그러면 얘는 10시 뭘로 바꿀 수가 있어? 3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왜 공부를 하냐라고 보면 10시 7이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10에서 시작을 해서 9, 8, 7 해가지고 7개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까지 7개를 해야 되는 거고 뭐 계산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뭐하다는 얘기야? 편하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더한 값이 얘가 되도록 얘를 내가 뭐 할 수가 있어? 바꿔줄 수가 있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걸로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R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고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 배울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고등학교 과정 중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 아예. 거기서 배울 때는 굉장히 얘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크게 개의치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번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익혀주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게 문제 푸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냥. 자, 여기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반드시 9의 약수가 적힌 구슬이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럼 9의 약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 3, 9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10개에서 얘들아 5개를 뽑는 게 일단은 지금 미션이야. 그런데 9의 약수는 반드시 뽑혀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9의 약수가 몇 개가 되죠?
구의 약수가 자, 구의 약수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10개에서 5개를 뽑는 건데 이 5개 중에서 3개는 이미 결정이 나 있어. 그러면 나는 3개를 뺀 7개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7C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C2는 7 곱하기 6을 갖다가 1 곱하기 2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7, 3, 2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은 어쨌든 문제 상황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학책 3권을 포함한 8권의 책 중에서 4권을 택한다. 수학책을 모두 포함하지 않고 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원래는 8권 중에서 4권을 택하는 게 미션인데 수학책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치? 그럼 수학책 3권을 뺀 5권에서 그대로 몇 개를 뽑는 거야? 4개를 뽑아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5C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5C4를 내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얘기니? 5, 4, 3, 2, 1, 2, 3, 4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얘는 5C 1로 바꿔서 내가 계산하겠다 그 얘기야. 뒤에 있는 수가 당연히 적을수록 내가 계산해야 될 것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다. 그러면 얘는 5, 얘는 1이니까 그냥 NC1은 N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5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수영선수 5명, 체조선수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수영선수를 적어도 1명을 뽑는다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말 봐봐 얘들아. 수영선수 5명, 체조선수 5명이 있어. 그래서 4명을 뽑는 게 일단 내 미션이야.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야? 수영선수를 적어도 1명은 뽑아야 돼. 그러면 수영선수 1명 뽑는 경우, 2명 뽑는 경우, 3명 뽑는 경우, 4명 뽑는 경우를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도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지난번에 공부했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는 전체에서 이렇지 않은 경우 수영선수가 적어도 1명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수영선수가 뭐 한 경우? 전혀 뽑히지 않는 경우만 뭐하면 빼버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라는 거는 뭐가 되냐? 총 10명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10C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영선수가 1명도 안 뽑힌다는 얘기는 체조선수에서만 4명을 뽑는 거니까 5C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10C4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왜 그러냐면 얘는 10C6보다는 10C4가 더 편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뭐 이렇게 8 약분하면 3이 돼서 얘는 210에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5C4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5C1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5명만 빼주면 205명이 내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합과 도형의 개수 해가지고 뭐 문제 많이 나와요. 이쪽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쪽. 자, 보기 5번 한번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인 6개의 점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선분의 개수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했고요. 선분의 개수는 여러분 알다시피 점 2개 내가 그냥 택하면 되겠지. 그쵸? 편의상 예를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 6번 점이라고 하면 6개 중에서 몇 개? 2개만 내가 뭐 하면? 택하면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보자 얘들아. 자, n개 중에 얘들아 2개를 뽑는 경우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볼게. n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거는 n하고 n-2를 곱한 거를 2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1 곱하기 2니까 그치?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라면 얘가 짝수일 것이고 얘가 짝수라면 얘는 홀수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누가 있다는 얘기니 얘들아? 짝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봐봐.
7C2 이거 암산할 거야. 7C2는 7 곱하기 6이야. 그럼 얘가 짝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짝수를 무조건 뭐 하라고? 2로 나누고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다시 10C2가 된다. 그러면 10 곱하기 9잖아. 그렇지? 둘 중에 짝수가 반드시 있으니까 짝수 얘를 2로 나누고 10 곱하기 9 다시 한 번 더 가서 5 곱하기 9 해가지고 45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NC2가 나올 때는 짝수를 갖다가 먼저 2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 봅시다. 6C2예요. 6C2는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5. 6 곱하기 5로 하지 말고 짝수 6을 2로 나누니까 3, 5 얼마가 되겠어? 15, 15개의 선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직선의 개수. 이 선분의 개수하고 얘들아, 직선의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선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번, 2번, 3, 4, 5, 6 했고 1번, 2번이 택해서 이렇게 그어지는 선분과 2번, 3번이 택해져서 이렇게 그어지는 선분은 당연히 다른 선분이야. 그쵸? 그런데 1번, 2번 택해서 이렇게 그어지는 직선과 2번, 3번이 택해져서 이렇게 그어지는 직선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똑같은 직선이 되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은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점이 몇 개니? 6개야? 그 중에 내가 2개만 고를 거야 해서 15로 끝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직선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직선은 일단은 여기는 6C2 해줍니다. 그리고 빼줄 거야. 뭘 빼줄 거냐면 잘 보세요. 점이 한 직선 위에 2개 이상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3개 이상, 정확히 3개 이상 있는 것들은 빼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1번, 2번 택하나 1번, 3번 택하나 2번, 3번 택하나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똑같은 직선들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3개 중에 2개가 택해지는 것들은 일단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점 3개가 있는 것들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 그쵸?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얘네들은 뭐 하겠다? 빼주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3C2를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택한 경우, 요렇게 택한 경우, 요렇게 택한 경우를 모두 다 뺀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몇 개가 있어 얘들아? 1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하나 해가지고 2개는 내가 뭐 할 거야? 더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C2 계산해보면 15에서 3 곱하기 2니까 6개를 빼주고 2개를 더해서 실질로는 11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개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서 직선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네 둘이가 택해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케이스나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직선이 되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뭐하다는 거야? 중복이 되는 거야. 원래는 하나인데 얘네 둘 택해서 이렇게 그어졌으면 얘네가 택해서 이렇게 그어지는 거는 계산이 카운트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 제일 잘 나온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2개짜리. 자, 이렇게 12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12개에서 내가 2개를 택하는 경우를 모두 구할 거야.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얘하고 얘를 택하나 얘하고 얘를 택하나 이런 거 다 뭐 한 거니?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는. 그쵸? 그런데 빼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거를 뺄 거냐? 이렇게 3개가 연속되어 있는 상황. 이 3개가 연속되어 있는 여기에서 실제 얘는 직선이 몇 개니? 하나야 하나. 이 세 점을 이용해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이 방법으로 하면, 아, 3개 중에 내가 2개를 택한 그런 케이스 3가지. 이거 택한 경우, 요거 택한 경우, 요거 택한 경우는 다 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런 3개짜리가 몇 개 있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5, 6, 7,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 8개를 내가 모두 뭐 하겠다는 거야? 빼겠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그런데 자, 실제로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 여기에서 몇 개일 뿐이야? 1개일 뿐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다 뺐기 때문에 내가 8개는 더 해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중복된 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거를 그냥 다 빼버린 다음에 1개씩만 카운트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더 해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당연히 4개 중에서 2개를 내가 뽑아서 만들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빼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개 있냐? 이렇게 하나, 둘, 3가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실제로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 4개, 5개 이렇게 겹쳐 있는 것들은 그냥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개수를 뺀 다음에 1개 취급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얘기야. 삼각형은 좀 뭐 편하긴 합니다. 삼각형은 당연히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택하면 3개를 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택한다든지 뭐 이렇게 택한다든지 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안 만들어지냐? 이렇게 택하게 되면 당연히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점이 3개 이상 이렇게 한직선 위에 있는 케이스 3C 이러한 케이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여기 하나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조금 이 직선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직선은 어쨌든 간에 1개씩은 존재해 무조건. 근데 삼각형은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존재할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빼는 과정만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C3 하시면 그냥 계산해 보시면 20이에요. 20에서 3C3은 어차피 1이니까 2개를 빼는 거니까 18개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학교 때는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자 얘를 밑변이라고 하자. 높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라고 하자. 그럼 높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라고 보자. 높이가 될 수 있는 거는 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밑변이라고 보자. 높이 될 수 있는 얘 이렇게. 얘를 밑변이라고 보자. 높이는 얘. 얘가 밑변이면 높이는 얘 이렇게 해서 6가지에 대해서 3가지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얘가 점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많아지면 카운트 거의 불가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2학년 심화 정도 돼봤자 점 9개밖에 없어.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게 1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고등과정을 배우면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2개가 자 같다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증명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왼쪽의 결과와 오른쪽의 결과가 똑같아지게 이제 일단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친구 일단 얘를 갖다가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NCR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앞에 거 팩토리얼 n팩이에요. 분자는 분모는 일단은 뒤에 것이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n-r팩 이렇게 일단은 계산되어진다 라는 거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 좌변부터 한번 해볼게요. 좌변부터.
좌변부터 한번 해보면 all 곱하기 nc 어리니까 얘는 n팩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r팩 그 다음에 n-r팩 이렇게 오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거는 누구하고 같냐? 얘하고 같대. 그러니까 얘는 n 곱하기 쭉 들어가시고, 자, 앞에 게 오니까요 n-1팩 이렇게 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뒤에 게 오고요 r-1팩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 것을 뒤에 거 뺀 거니까 n-r팩 이렇게 오는 거 알 수 있겠다.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n이라는 친구가 여기 있는 n-1팩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n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n-1팩에다가 n을 곱하면 n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서 나는 여기 일단 n팩이고요. 여기도 일단 n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분 한번 해볼까? 약분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r-1팩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쵸? r팩인데 r을 약분해주면 r-1팩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r-1팩, n-r팩, r-1팩, n-r팩 두 개가 뭐가 갈 수 있어? 같다라는 상황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10개 배구팀이 참가하는 프로배구 정규리그에서 각 팀은 나머지 팀과 각각 5번 경기를 할 때 총 경기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10개 팀의 배구팀이 참가하는 프로리그가 있어. 각 팀은 나머지 팀과 몇 번씩 경기하겠다고? 5번씩 경기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들아 10개 배구팀이 있으니까 배구 경기를 하려면 10개 중에 몇 개 팀 뽑아내면 됩니까? 2개 팀 뽑아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10씩 2가 되는 거니까 10 곱하기 9, 10을 2로 나누니까 5 곱하기 9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4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얘들아 10번 팀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1번 팀은 몇 번 경기하면 되니? 9번 경기하면 되는 거야. 2번부터 10번까지. 그쵸? 그럼 2번 팀은 몇 번 경기하면 되는 거야? 1번하고는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씩만 경기한다고 하면 나머지 3번부터 10번까지니까 8번 경기하면 되고 3번 팀은 1, 2번은 했으니까 4번부터 10번까지 7번 경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쭉 한번 가보면 9번 팀은 10번 팀 한 번 하고만 경기하면 되고요. 10번 팀은 안 해도 되지. 왜?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경기하는 게 모두 몇 경기가 되는 거냐? 45경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각각 5번씩 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45 곱하기 5 해가지고 이렇게 225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10C2나 똑같다라는 이 상황을 조금 머릿속에 빨리 받아들이면 돼. 10개 팀이 있어. 한 번씩 다 경기하려면 몇 번을 경기해야 돼? 이런 문제거든 이게. 그런데 그렇게 몇 번씩 하겠다고 5번씩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얘는 지금. 그치? 그러니까 한 번씩 경기하는 팀은 경기라는 거는 2명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개 팀에서 내가 2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서로 다르게 막 뽑을 거 아니야. 그치? 1번, 2번 뽑고 1번, 3번 뽑고 1번, 4번 뽑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게 뽑는 게 바로 45가지의 경우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모임에 참가한 회원들은 각각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만 악수를 하였다. 악수를 한 횟수가 36회다 이런 얘기야. 모임에 참가한 회원 수는 몇 명일까 이런 얘기죠.
얘들아, 악수는 몇 명이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2명이 하죠. 그러면 n명이 모였다라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n에서 2명을 뽑아내면 이게 서로 악수를 한 번씩 한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NC는 뭐냐면 얘들아 n 곱하기 n-1 얘를 갖다가 2로 나누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36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2 넘어가니까요. 얘는 7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n 곱하기 n-1이 72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뭐 9, 8 이 정도 되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n값은 뭐가 된다? 9명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서 4명을 내가 뽑겠다. 다음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고,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내가 뽑겠다. 이런 얘기야. 남학생 5명이 있습니다. 2명을 뽑는 거는 5C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 2명을 뽑을 거니까 4C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C는 5, 4잖아. 그치? 그러니까 5, 2, 1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C는 4, 3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3으로 하면 되겠죠. 나누면 되니까 6 해가지고 60까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4명 모두 남학생이거나 모두 여학생이 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뭐가 되냐? 이런 얘기네. 자, 4명 모두 남학생이라는 거는 5명 중에 남학생 4명을 뽑는 거야. 그런데 이거나라는 거는 얘들아 또는 개념이야. 또는. 맞죠? 5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또는 모두 여학생이면 좋겠어. 이렇게 또는이나 뭔가 이거나 이런 거는 합의 법칙입니다. 구배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기 여학생 4명 중에 난 4명을 뽑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OC4는 뭐하고 똑같아요? OC2라고 똑같죠. 그리고 NC1은 N으로 공부했으니까 5가지 더하기 NC에는 1가지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는 이 뜻은 적어도는 아주 문제에 잘 나옵니다. 항상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는 거.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니 얘들아? 남자만, 남학생만 또는 여학생만 이렇게 뽑히는 경우를 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면 전체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냥 9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9C4가 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학생만 뽑는 경우는 아까 했죠. 5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죠. 여학생을 뽑는 경우는 4명 중에 4명이 뽑히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9C4 98, 76을 1, 2, 3, 4 그러면 4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약분되면은 얘는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럼 6, 7에 42에다가 3 곱하니까 126입니까? 126에서 이거 5개, 1개니까 6가지를 빼겠네요. 정답은 120가지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세호를 포함한 축구선수 6명과 수지를 포함한 배구선수 5명 중에서 5명을 내가 뽑겠다. 이런 얘기야. 세호와 수지를 모두 포함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축구선수 6명, 배구선수 5명, 총 11명이야. 11명에서 5명을 뽑는 게 일단은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야. 그치? 그런데 수지하고 세우가 모두 포함이 되면 좋겠대. 그러면 11명에서 5명 뽑던 거를 세호 수지는 모두 뽑혀야 되니까 세호 수지를 뺀 9명에서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세호 수지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걔네 뺀 3명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뽑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는 9C3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계산은 선생님이 이제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9C3. 자, 그 다음에 얘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네를 뺀 9명에서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몇 명을 뽑으면 됩니까? 5명을 뽑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9C5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9C5보다는 뭐가 더 편하겠어? 9C4가 하나라도 어쨌든 덜 가니까 편하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구 선수가 적어도 한 명 뽑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전체라는 거는 그냥 11C 자 5에서 배구 선수가 한 명도 안 뽑혔다. 그러면 축구 선수에서만 뽑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6C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세 수의 합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세 수가 홀수가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 더해가지고 합이 되는 경우는 뭐 알죠? 합인 숫자 아니 홀인 숫자가 몇 개 있어야 돼? 홀수계 있어야 되겠지. 맞죠? 짝수는 어차피 뭐 몇 개든지 간에 더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더해가지고 홀수가 된다라는 거는 홀수인 수가 홀수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홀수만 3개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자 홀수가 1개고요 짝수가 2개인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1부터 10까지입니다. 그러면 짝수하고 얘들아 홀수의 개수는 각각 5개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홀수만 3개인 이런 경우는 홀수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내면 되고요. 홀수 5개 중에서 3개 뽑아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뭐하고 똑같아? 5C2하고 똑같고 얘는 10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는 홀수 5개 중에서 1개 뽑아내고 짝수 5개 중에서 몇 개? 2개 뽑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럼 5C1은 5가 되고요 5C2는 10이 돼서 얘는 5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더한 거 왜? 이러한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를 찾는 거니까 60가지가 내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배열하여 첫 번째 수부터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2, 3,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4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 잘 들어봐. 두 번째 자,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는 여기에 있는 숫자가 3은 얘보다는 3에 있는 숫자가 더 커야 되고 여기 있는 숫자가 3보다는 더 3의 여기 자리에 있는 수보다는 얘가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부터 6까지 중에서 만약에 얘들아 1, 4, 5를 뽑았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뽑았다고 한다면 1은 무조건 여기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4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거고 여기 3개 들어갈 숫자를 내가 1부터 6까지 중에 뽑아서 3개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았다고 한다면 갈 자리가 이미 뭐에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사실 얘네들은. 그치? 이게 조합이야. 그러니까 뽑아만 놓으면 내가 배열은 뭐 해도 돼? 나열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바로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게 갈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뭘로 표현되어 있니 얘들아?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부호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아 얘는 조합으로 내가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하는 경우를 첫 번째라고 보면 되고요. 얘를 두 번째 경우라고 보면 되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경우가 6개 중에 내가 3개를 뽑아낼 거야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1번하고 4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 1번에 있는 숫자가 여기 4번 숫자보다는 더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하면 되겠어? 남은 3개 중에서 2개만 뭐 하면 됩니까? 뽑아내면 됩니다. 2개 뽑아내면 큰 숫자가 1번에 작은 숫자는 여기 4번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무조건 뭐 여기 넣어주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6시 3, 20입니다. 3시는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에다가 3을 곱하니까 60까지의 경우수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0, C, B, A, 10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 B, C인 세 자연수 중에서 500보다는 크고 700보다는 작은 자연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A가 제일 크네요. 그쵸? A가 제일 크고요. A가 B보다는 크고 B는 C보다는 크다. 이 친구들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합으로 내가 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500보다는 크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 둘, 셋이 있을 때 여기는 무조건 5가 오는 경우와 하나, 둘, 셋이 있을 때 6이 오는 경우 두 개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분해 볼 수가 있겠지. 됐죠? 얘들아 여기 봐봐. A가 뭐하다고? 제일 크다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올 친구들은 누가 올 수가 있는 거야? 어쨌든 C도 0보다는 커야 되니까 4에서부터 1까지의 수만 올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나는 이러한 케이스는 4개 중에서 2개만 내가 뽑아내면 큰 숫자를 갖다가 5 바로 뒤에 그 다음 숫자는 마지막 자리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경우처럼 여기에 만약에 6이 온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두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냐? 5에서부터 1까지 여기 있는 숫자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 5개 중에서 2개를 내가 뭐하면 뽑아내면 큰 숫자가 여기 오고요. 작은 숫자가 여기에 이렇게 오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6가지하고 10가지니까 2개를 더하면 16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을 때 자, 다음을 한번 구해보래. 뽑은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예요. 알겠죠? 일단 그러면 남학생 5명 중에서 3명을 내가 뽑고 그리고 그러니까 곱하기죠.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그리고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뽑은 5명을 뭐 하라고? 일렬로 한번 세워봐 이런 얘기잖아. 그치? 일렬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5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10, 얘는 3, 30에다가 120 곱하니까 3600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순열하고 조합이 뭐야? 믹스된, 섞인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5명을 잡아주고 여기는 누가 와야 돼? 남학생이 와야 돼. 여기 누가 와야 돼? 여기 남학생이 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남학생이 모두 몇 명이 뽑혔어? 3명이 뽑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3명 중에 1명이 될 것이고요. 곱하기. 맞습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남학생은 2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자리에는 지금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여기 세 자리에 오면 되니까 얘는 뭐가 되면 돼? 3팩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 얘는 뭐 6에다가 여기 6 곱하니까 36까지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명을 일렬로 세우겠다. 그런데 여학생끼리 뭐 했으면 좋겠어? 이웃하면 좋겠어. 알겠지? 여학생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여학생 1명으로 묶어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1명으로 묶어주면 남학생 3명과 더불어서 4명이 될 거니까 일단은 4명을 나열하는 게 바로 뭐가 되니? 4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여학생끼리는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잖아. 곱하기 2 해주시면 24 곱하기 2 해가지고 48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연습했던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9개 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직선일 때는 쌤이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해야 돼? 일단은 뭐 선분의 개수,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냥 9개니까 9C2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야. 어떤 거를 빼냐? 어떤 거를 빼냐라고 보면 어떤 거를 빼냐라고 보면 이런 거 이제 빼는 거야. 3개가 이렇게 3개 이상 이렇게 연속돼 있을 때 알겠지?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내가 뽑는 그러한 케이스를 뺄 거야. 근데 그런 케이스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되겠지. 이 8가지는 내가 뭐 할 거야? 빼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하나씩은 있는 거니까 8개는 있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내가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삼각형의 개수 같은 경우는요. 9C3이에요. 9C3은 내가 어쨌든 뭐 점 3개를 내가 뭐 하는 거 뽑아내는 그러한 거를 말하는 거고요. 빼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뭘 빼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3C3 3개 점에서 3개를 뽑는 이러한 경우는 내가 뺄 거야. 이런 경우 몇 개 있었어? 8개가 있었죠. 아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빼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79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별표 쳐놓고, 그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얘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내접하는 정팔각형 위에 8개의 점이 있다라고 했고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A개다 이런 얘기 알겠지? 자, 그러면 어차피 점은 8개가 있고요.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8C 3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여기서 얘들아 뺄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어떤 점을 3개를 잡더라도 여기서는 당연히 삼각형이 무조건 뭐야? 만들어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게 안 만들어지냐?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을 때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얘는 원 위에다가 점을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8개를 찍었기 때문에 절대 세 직선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그냥 8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삼각형의 개수. 직각삼각형은 얘들아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원주각이라는 게 있어요. 원주각. 원주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뭐 배워서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에 2점을 잡아요. 2점을 잡으면 이 2점과 나머지 한 점
즉 원주위에 있는 세 점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 원주각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두 점이 뭘로 잡혀? 지름으로 잡혀. 이렇게. 그러니까 두 점이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이야. 알겠지?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고 또 한 점은 어디에 있든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이 원주각, 즉 지름의 원주각 같은 경우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세 점을 꼭 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라는 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 원주각이라는 단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가져올 거고, 그럼 오늘 뭐 할 거냐?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는 지름이 몇 개야? 부터 볼 거예요. 왜? 지름의 원주각을 볼 거니까. 지름의 원주각. 알겠지? 그럼 지름이 당연히 얘들 점이 8개잖아. 점이 8개면 지름은 몇 가지가 나오겠어? 서로 다른 지름이 4가지가 나오겠지? 지름은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기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하나, 둘,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점이 만약에 홀수개가 만약에 등분이 돼 있다. 그러면 2개의 점을 연결해서 지름을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그때는 없습니다. 알겠죠? 짝수개일 때만 뭐가 된다는 거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짝수개일 때는 총 점의 개수의 반절이 지름의 개수야. 그 지름이 4가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은 몇 개 만들 수가 있느냐? 총 8개 중에서 이거 2개를 뺀 나머지 6개가 가능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 이렇게. 하나, 요렇게, 2개, 요렇게, 3개. 이쪽도 요렇게 4개, 이렇게 5개, 이렇게 6개가 모두 다 얘네가 다 모두 직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4개의 지름에 대해서 각각 6개씩의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은 24개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얘들아 8시 3을 한번 해보시면 8시 3은 8, 7, 6을 갖다가 1, 2, 3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7, 8이 56입니다. 56까지야. 자, 직각삼각형은 선생님이 2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한 김에 조금만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직각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뭐가 있겠어? 아, 예각도 있을 것이고 둔각삼각형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선생님이 둔각삼각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각삼각형 해볼 거고요. 선생님은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한 점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약간 꼭지각의 느낌으로 볼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요렇게 택해졌을 때, 이렇게 만났을 때는 둔각이 되겠어, 안 되겠어? 둔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너는 그대로 있고 너하고 내가 한번 만들 거야.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요렇게. 그쵸? 그럼 이 각은 둔각입니까? 둔각 아닙니까? 둔각 맞아요. 왜?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얘가 직각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도 둔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얘하고 이렇게 될 때도 둔각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나왔을 때도 둔각이었어.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버리면 직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떤 경우는 가능하냐? 이번에는 네가 그대로 있어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할게.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 여기가 1번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일 때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번과 여기 3번 이렇게. 약간 이 빨간색의 반대계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세 개가 뭐가 될 수 있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즉 둔각삼각형은 얘를 뭘로 하는? 꼭지점, 꼭지각으로 하는. 그럼 이런 꼭지각이 몇 개 있겠니 얘들아? 당연히 8개가 있겠지. 왜? 8개 점이 있으니까. 맞죠? 그럼 8개에 대해서 각각 3개씩 있으니까 24개의 둔각삼각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각은 그러면 몇 개가 되냐라고 보면 예각 같은 경우는요. 자, 일단 직각이 24개였고 둔각이 24개였어. 그치? 얘가 48이고 전체가 56개니까 빼면 8개의 예각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각삼각형은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이제 정리 한번 해줄게. 얘를 꼭지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1번은 뭐가 되는 거니? 둔각이야.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는 거야? 2번은 이것도 둔각이야. 잘 보세요. 자, 3번일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직각이 되는 거야, 직각. 알겠어? 그러니까 얘 기준일 때. 알겠지?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걸 기준으로 해도 얘가 4번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 때문에 예각이 되겠지. 아니, 얘 때문에 둔각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예각삼각형을 이거 2개를 기준 잡았을 때는 지금 한 칸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뭐가 나올 수가 없냐? 예각삼각형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때 나올 수가 있냐? 자, 그럼 2개 떨어져 보고 2개 떨어져 보고 쭉 2칸씩 이렇게 떨어져 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야. 얘가 지름이니까.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3칸 떨어져 보고 2칸 떨어져 보고 이렇게 한번 떨어져 봤어. 이렇게 떨어져 보면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예각이 될 수가 있지. 근데 이거를 잘 봐봐 얘들아. 얘 입장에서는 3칸 2칸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3칸이 되겠지. 3칸.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즉 예각삼각형을 만들 때는 어떨 때 가능하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느낌으로 이렇게 3칸 떨어지는 이런 형태만 뭐가 나올 수가 있어? 예각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어. 얘를 꼭지각으로 봤을 때 얘를. 그러니까는 얘한테도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얘한테도 3칸 떨어지는 이렇게 여기가 2칸이 되는 이러한 거 한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일 때도 3칸 떨어지고 얘가 3칸 떨어지고 이렇게 2칸 떨어지는 즉 3칸, 2칸, 3칸 3칸, 2칸, 3칸의 경우에서만 뭐가 나올 수가 있어? 예각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애를 중심으로 했을 때 몇 개씩밖에 안 나와? 한 개씩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선생님들 다 해준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는 거야. 점 몇 개짜리? 8개짜리. 삼각형 56개. 그 중에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은 24개로 어쨌든 똑같고요. 예각삼각형은 8개 해가지고 총 56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플러스 해주면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보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알겠지?
이등변 삼각형은 예각, 둔각, 진각 이런 거 상관없는 거잖아. 그치? 그냥 두 변의 길이만 똑같으면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 꼭지점에서 몇 개가 나오냐? 3개가 나와서 이등변 삼각형은 총 24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은 점 8개짜리 했을 때 각에 따라서 예각, 직각, 둔각이 몇 개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가 되느냐 이게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삼각형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 다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각형 이야기 한번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각형은 이렇게 됩니다. 사각형은 일단 그냥 사각형은 몇 개냐? 사각형이 몇 개냐라는 거는 당연히 점 8개 중에서 4개만 골라내면 사각형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뭐하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빼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직사각형의 개수라고 했는데 직사각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잖아. 그치? 자, 이런 게 몇 개냐 이런 얘기야. 이 얘기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이게 지금 8개니까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지름이 되게끔 이렇게 나눠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내가 만약에 택하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택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여기서 두 개를 택하면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얘가 원점에 대해서 여기 원의 중심에 대해서 대칭인 여기, 얘가 원의 중심에 대한 대칭인 여기 이렇게 찍혔을 때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만 2개를 뽑아내면 이 동네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자동으로 원의 중심에 대한 대칭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뭐해야 뽑혀야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사각형은 뭐 이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죠. 이제 삼각형 이야기를 좀 잘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평행한 가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의 평행한 세로선이 이렇게 있네요. 자,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아,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위아래로 이렇게 뻗는 선이 몇 개가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한 거야. 그쵸? 그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뻗는 선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다. 여기 이렇게 5개의 선이 있는데 이 5개 선 중에서 내가 2개를 내가 뭐 할 거야? 뽑아낼 거야. 만약에 얘하고 얘를 뽑힌다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되는, 즉 여기하고 여기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편사를 내가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 검은색 2개는 여기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 2개를 내가 뽑아내겠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6이니까 60개의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야 이런 평행사변형 한번 만들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너하고 너가 뽑히고, 그치? 그다음 여기서는 너가 뽑히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OCE가 뭐니 얘들아? 이 5개 중에서 서로 다르게 뽑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잖아. 그쵸? 여기 4C가 뭐예요? 이렇게 4개가 뽑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맞물리면서 이런 평행사변형, 이런 평행사변형, 이런 평행사변형, 이런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야? 다 만드는 그런 가지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뽑는 게 가장 일반적이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한 칸짜리 평행사변형이 몇 개냐로 볼 수가 있겠지. 한 칸짜리. 한 칸짜리는 가로에 4개, 세로에 몇 개? 3개가 있었네. 그치? 맞습니까? 4개, 3개 이렇게 있었지. 4개 곱하기 3개 해가지고 12개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칸, 2칸짜리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한 칸, 2칸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몇 개가 3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즉, 4개 나왔던 게 몇 칸 나오고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런 게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개에서 9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즉, 한 칸, 한 칸짜리, 한 칸, 2칸짜리 말하는 거야. 한 칸, 2칸짜리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3 해가지고, 아니,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개가 된다는 얘기고. 한 칸 곱하기 3칸, 한 칸 곱하기 3칸이라는 거는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2개씩 만들어지고, 그게 3칸이 있으니까 6개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칸, 4칸은 하나밖에 없겠죠. 얘는 한 가지 이렇게. 이해되겠어? 이렇게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치? 그 다음에 2칸, 1칸짜리, 요렇게 되는 것들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5개 선 중에서 내가 2개 고르겠다. 4개 선 중에서 2개 고르겠다. 그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여기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자, 796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학교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로 이렇게 도형을 만들었고요.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예요,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의 개수는 한 칸짜리 정사각형부터 내가 한번 카운트 해볼 거야. 알겠지? 한 칸은 가로가 3개, 세로가 3개니까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개가 있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짜리 이런 정사각형 말한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두 칸 개념이 돼야 되겠다. 2칸짜리 그럼 정사각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2칸이니까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로로는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3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가로로는. 맞죠? 가로로는 3개가 나오고요. 세로로는 빨간색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세로로는. 얘가 2개가 나온다. 그래서 6개가 돼. 얘들아, 우연은 아니고, 얘가 칸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여기가 뭐 하면 되는 거니? 하나씩 이렇게 줄면 됩니다. 그러면은 3칸 곱하기 3칸은 하나씩 줄으면 되니까 2 곱하기 1 해가지고 2개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오는 이렇게.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말하면 뭐만 구하면 이것만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숫자가 일씩 이렇게 줄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경우까지만 다운시켜가지고 더하시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는 12개, 6개, 2개니까 총 합쳐가지고 20개가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가 얘들아 뭐냐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그러면 몇 개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직사각형은 얘들아 뭐하고 똑같아?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평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넷, 5개. 선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택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5C2 곱하기 하시고요. 세로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C2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니까 이건 직사각형이야. 그럼 정사각형은 내가 조금 전에 구한 여기 20개를 빼주면 이게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되는 거고 40개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중상 난이도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참고적으로 이 빨간색은, 이 빨간색 부분은 뭐 교과서 뛰어넘기도 하는데 약간 모의고사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놓은 부분이야. 4명에서 2명을 내가 뽑을 거야. 4명에서 2명을 뽑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4C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되냐? 6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선생님이 A, B, 자, C, D라는 4명에서 2명을 뽑는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A, B가 뽑히는 경우, A, C가 뽑히는 경우, A, D, 그 다음에 B, C, B, D, 그 다음에 C, D,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자, 구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뭐냐? 4명을 2명으로 나누는 거야. 이 첫 번째 상황하고 두 번째 상황은 달라요. 얘는 4명에서 그냥 2명만 뽑는 거고, 얘는 4명을 2명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 분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분할이라는 용어는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진 않아요. 이름을 그냥 쓰진 않아. 그러니까 분할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일정하게 똑같이가 아니라 어쨌든 나누는 게 분할이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4명을 2명 나눠가지고 그냥 팀을 짤 거기 때문에 그냥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은 니네 한 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총 6가지가 아니냐 라고 생각을 보통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A, B가 팀이면 여기는 C, D가 한 팀이 되겠지. 여기가 A, C가 한 팀이면 여기는 B, D가 한 팀이 되고요. A, D가 한 팀이 되면 여기는 B, C가 한 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순서대로 해서 이제 B, C가 만약에 먼저 내가 뽑았다면 여기는 C, D가 A, D가 될 것이고요. B, D를 내가 뽑았으면 여기는 A, C가 될 것이고 여기는 C, D를 뽑았으면 여기는 A, B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사실 이쪽 6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됐던 거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다 보니까 요렇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팀이 똑같아. 맞죠? 그러니까 A, B를 뽑아서 CD 만드는 거나 CD 뽑아서 A, B를 또 한 팀 만드는 거나 결국 3가지가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몇 개씩 있어? 2개씩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냐? 라는 건 아직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할 거야. 자, 이렇게 내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 남김없이 이렇게 모두 다 뭔가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자, 4C2 하시고요. 곱하기. 이건 4명 중에 2명을 뽑았다는 얘기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중에 2명도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누는 이 팀 인원이 얘가 같으면, 그러니까 얘가 2명씩 같든 3명씩 같든 어쨌든 같으면 같은 뭘로?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는 2팀이 같았잖아. 그치? 그렇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얘는 6 곱하기 2를 갖다가 2분의 1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3가지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를 선생님이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확장.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 자, 6명을 3팀으로 나누기. 자, 6명을 3팀으로 나눌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4명, 1명으로 우리가 3팀을 나눌 수 있겠지. 이해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명, 2명, 1명으로 팀을 나눌 수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명으로 뭐 할 수 있어? 팀을 나눌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4명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볼게. 6명 중에 일단은 4명을 먼저 내가 뽑아내는 거야. 알겠지?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죠? 2명 중에 1명을 뽑아내고요. 나머지 1명 중에 1명을 뽑아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반드시 똑같은 숫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네, 이렇게. 그러면 그 팩토리얼로 나눈다, 그 얘기야. 2개 있으면 2팩, 3개 있으면 3팩으로 나누겠다, 그 얘기야.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6시 2야. 6시 2는 15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약분되겠지, 이렇게 약분,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얘는 15가지의 경우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6시 3 곱하기 3명 남았고 2명 택했고요. 1명 남았고 1명 택했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없죠. 얘는 없으니까 나누지 않는 거야. 그럼 이거를 모두 다 계산 한번 해보면 여기는 20, 여기는 3, 여기는 1. 그래가지고 얘는 6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명 나누는 거는 6시 2 곱하기 4시 2 곱하기 2시 2 이렇게. 그런데 여기 2명씩 3개나 똑같아. 그러면 곱하기 뭐 할 거야? 3팩분의 1로 나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돼요. 이게 6가지니까 그럼 얘도 15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6명을 세 팀으로 나누기는 총 몇 가지? 90가지의 경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추가되는 게 이제 분배야, 분배. 분배는 간단해. 분배라는 거는 뭐냐면, 쌤이 예 하나 더 줄게. 자, 얘들아, 이거 있어. 인형 6개가 있어. 인형 6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거야. 그런데 단 한 명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라고 보면 돼요. 서로 다른 인형 6개가 있어. 서로 다른 인형. 그걸 3명한테 남김없이 6개 다 나눠주겠다는 거야. 근데 못 받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뭐 하냐? 이 인형 6개를 갖다가 일단 뭐 하는 거야? 세 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세 팀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몇 가지였어? 바로 90가지였던 거야, 이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당연히 몇 팀이니까? 세 팀이잖아. 3명이잖아. 3개 나눠주는 게 그게 바로 뭐야? 3팩이지 뭐야. 너 알겠어? 여기 있는 이렇게 나누어진 이 3개를 갖다가 3명한테 모아보는데 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순열할 때 얘기했죠. 똑같거나 몇 개 차이 날 때, 1개 차이 날 때는 그냥 큰 거 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배는 6개를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할. 분할된 거를 이렇게 뿌려주는 게 분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말하는 게 여기서 이제 뭐 분할과 분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물건을 n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를 분할이라고 하고, 분할된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분배라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게 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부터는 목요일에 계속 이어서 일단 하도록 할게요.